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용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용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상한가 확대 시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글쎄요, 신흥 이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1, 2부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그나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따지면요.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은 좀 남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초반에 어떤 혼동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한가 제도가 30%로 좀 확대 시행이 되는데요. 그 시장을 앞두고 일단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 보기가 굉장히 좀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기관 또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상한가 말고도 FOMC라든지 또 그리스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이벤트가 지속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더더군다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상한가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불편한 감을 좀 감출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바닥권이라는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2000포인트 아래로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오히려 좀 지수의 하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오는 이런 경향도 보이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런 대외적인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메르스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요새 좀 거리 돌아다니시면은 거의 가게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지속화가 된다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내수주들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 굉장히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펀더멘털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와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내수 경기에 좀 뉴스를 좀 잘 하신다면 기회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필이면은 이렇게 좀 확대 시행이 될 때 좀 메르스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시장의 어떤 침체가 좀 오고 있는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은 펀더멘탈들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쇄를 시켜줄 만한 그런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정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15일 날 오늘 이제 시행이 될 텐데 네. 사실상 이 시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동안 좀 안정적인 제도로서는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효율적인 가격 형성에는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시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당장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볼 때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한가 확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좀 줄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기 자금이 굉장히 좀 돌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최소 이번 주부터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단계적으로 좀 적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동성이 좀 확대할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17일 FOMC 앨런 의장의 코멘트가 전 세계 이목이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뉴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일단은 세계은행이라든지 IMF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좀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앨런 의장이 또 쉽게 9월달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일단은 17일까지는 좀 보셔야겠다. 그리고 그리스 국채 만기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렉시트 쪽으로 좀 가닥이 좀 많이 잡혀가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확인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좀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뭐 크게 깨진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시장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 신용잔고 물량이 많은 종목들 사실 성장주라던가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기 맞아요. 예.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시장 대형 전략을 간다면 대형주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혼돈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대형주든 소형주든 신용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시장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뭐 큰 폭으로 좀 쇼크가 나온다면 단기적인 매매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제가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좀 꿀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실 때 현금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시장 지수와는 좀 민감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히려 더 움직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한 8%에서 11%까지 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상황을 오늘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군에서 하락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 물량을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신용 물량을 팔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크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는 신용 물량은 계속해서 좀 홀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좀 봐야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적하고 뭐 펀더멘털 강한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은 뭐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유세 상황 민감한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펀더멘탈이 강한 회사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 가장 좀 재밌게 보고 계신지 최선호주 하나 짚어주시죠. 네, SK CNC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건은 모두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엘리엇의 공격으로 뭐 삼성물산의 합병이 굉장히 좀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SK와 SK CNC 합병이 원래 먼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히려 SK CNC와 SK 합병 비율이 더 불합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SK CNC에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는 PER이 한 12배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주사치고는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CNC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 은행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된다면은 핀테크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SK CNC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매매하기 편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SK CNC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론 SK CNC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가격 제한폭 때문에 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같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그보다는 전반적인 대외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대형주 쪽으로 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꾸준히 좀 전략을 이끌어 가보자라는 이야기들도 힌트가 되어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윤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